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7월 5일 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라, 이런 촉구가 함께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10차례 언급하면서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총체적 난국은 소득주도 성장처럼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가 이 정도이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습할 수도 있고 정책 노선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할 때면 몇 가지의 사자성어들이 떠오릅니다. 난공불락, 요지부동, 불효불굴, 고집불통, 이 같은 사자성어입니다. 변함이 없이 끄떡없다는 거죠. 이제 오 의원의 지적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적 특성뿐만 아니고 이것에 바탕을 둔 리더십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오신환 위원의 연설에 주목하는가? 리더의 의사결정은 인간적 특성과 리더십의 특성에 의해서 크게 좌우가 됩니다. 취임 2년 동안의 정책 결정 과정과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문제 해결에서도 국내 문제를 해결해왔던 그런 방식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까지 국내 정책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행보를 현재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간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보일 가능성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하게 된 것도 그런 걱정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다면 왜 그런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탐구해 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성, 인간적 특성과 리더십의 특성을 모두 다 조합한 겁니다. 그동안 원전 정책, 소득주도 성장론, 주 52시간 근무제, 권력구조의 개편, 그동안 1년의 정책들을 쭉 보면서 제가 내린 그 문재인 대통령의 특성은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한 번 정하면 중간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수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고집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적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다, 우리가 실수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인정하는 것을 패배하다와 동의어로 혹은 밀린다는 것과 동의어로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것은 현장이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책에서는 좀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도 인정할 법한데 단 한 번도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이 없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책에 관한 유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의 리더라면은 특정 정책을 실행해 가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고쳐가면서 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특별한 성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약이든 뭐든 간에 일단 한번 정하고 나면은 변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점이 아주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책에 관한 유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지적 토대가 부실하다.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정책의 신설, 그리고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정책의 신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론적이고 역사적이고 경험적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엄밀히
따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점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유독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무슨 원전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 혹은 무슨 특정 인물에 대한 역사 전기물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 이와 같은 소문들이 진위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많이 떠돕니다. 대개 남자들이 중년, 장년 되면은 그런 감동을 받기가 쉽지가 않죠. 보통 남자들은 그런 것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어떻든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따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부실한 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5번째입니다.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위급 상황에서 내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면 리더는 당연히 자신이 앞에 나서야 됩니다. 실무자들에 맡겨서 그들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권한 위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리더 자신이 결단해야 될 그런 위급한 상황이 나오죠. 그런 경우에서 직접 진두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3번째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은 어떨 것 같으냐? 오늘 이 시간에 분석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적 특성과 리더십의 특성에 기초를 해서 앞으로 어떤 종류의 대응이 나오겠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집이 세다,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다, 정책에 관한 유연성이 없다, 지적 토대가 부실하다,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법이 없다. 5가지 특성들이 문재인 대통령 하여금 어떤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는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일본 측의 보복에 관한 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변결된 가능성이 없습니다. X입니다. 2번째,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1965년도 한일협정으로는 이런 한국 대부분의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확신이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2개가 X입니다. 3번째, 그런 생각들을 접을 가능성이 있는가? 아주 낮거나 없습니다. X입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1번, 2번, 3번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4번째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한일 간의 실력 차이를 꼼꼼히 따질 수 있는가? 그리고 정면 충돌 시 한국이 입을 파국적인 결말을 추론할 수 있는가? 이 같은 작업은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정적이고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될 내용들이죠. 이럴 가능성도 좀 낮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5번째입니다. 기업들을 앞세우거나 아래 사람들을 앞세우는 대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선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것도 X입니다. 물론 상황이 바뀌어서 갑자기 변화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경험적으로 미뤄볼 때 대통령이 이렇게 나설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나중에 버티다 막다른 골목에 밀린 끝에 마저 못해서 나설 가능성은 높죠. 그러나 상황이 자신이 판단할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직접 나서서 조기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치적 그런 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시간이 경과될 것이고 비용을 상당 부분 치른 다음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6번째입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정치적 사건을 자각하고 자신이 주도해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는 그런 선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정도를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적 특성과 리더십 특성 5가지에 기초해서 그 6가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조기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하면은 평범한 시민들은 절대 일본과 정면 충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문 대통령의 특성들을 꼼꼼히 따져 들어가다 보면은 의외로 이분이 정면 충돌로 인한 파국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그것에 맞춰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구나.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구나.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요약 정리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걸어왔던 행보, 취임 2년 동안의 정책을 대하는 그런 태도, 마음가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에 굉장히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완고하게 대하는 그런 모든 5가지 특성을 미뤄보면은 정면 충돌이란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와 같은 것을 좀 인간적인 특성 면에서 조망한 이유는 그런 특성에서 미뤄보면은 앵글을 그쪽에 미뤄보면은 과연 이분이 조속한 시간 내에 유화적인 조치를 취할 거냐, 이런 부분은 확률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대신에 강정책을 보통 사람들이 기대와 달리 선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제 판단에는 너무나 우둔한 조치죠. 즉 그야말로 한일 관계를 파탄시키는, 그리고 한국 경제에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